안녕하십니까? 소울쿨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정호 선생이 글을 적고 이유정화백이 사파를 그린 우리 옛이야기 100가지에 실려있는 한 꼭지, 세 딸과 양아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들은 없고 딸만 삼형제가 있었다. 천석군 만석군 소리는 못 들어도 제법 먹고 살만은 했는데 애지중지 딸들을 키우다가 홍기가 찾아 바리바리 혼수를 갖추어서는 남부럽잖게 사는 집으로 차례차례 시집 보냈다. 그렇게 세 딸을 모두 시집 보내고 나자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겼는지 덜컥 마나님이 먼저 가버렸다. 혼자 남으니 쓸쓸해서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부모 형제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고아를 데려다가 아들을 삼았다. 양아들을 잘 키워 장가 보내서 며느리를 봤다. 나이도 들고 해서 그때부터는 살림을 죄다 아들 내외에게 맡겼다. 형편이 이렇게 되니까 시집간 딸들이 끙끙 앓았다. 친정아버지가 죽으면 그 재산이 다 양아들한테로 가고 저희한테는 자갈밭 한 떼기도 안 돌아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양아들을 내치고 어떻게 재산을 좀 빼앗아 볼까.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맏딸이 친정아버지를 찾아가서는 아버지, 딸 자식은 자식이 아니랍니까? 어찌 딸네 집에는 한 번도 오시지를 않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꼭 한번 다녀가십시오. 하고 잔뜩 졸랐다. 노인은 적적하게 지내고 있는 차에 딸 자식이 와서 일부러 청해주니 고마웠다. 그러니 안 갈 수가 없었다. 맏딸네 집에 가니까 끼니마다 진수성찬에다가 사흘이 멀다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고 딸과 사위가 번갈아 드나들며 낮에는 더울 것이라고 부채질해주고 밤에는 힘들 것이라고 팔다리를 주물러 주었다. 참말로 입안의 혀처럼 나긋나긋 극진하게 대접하니 세상에 이건 뭐 나라의 임금님이 부러워할 지경이었다. 대접이 이러니 그만 마음이 푹 쏠려서 하룻밤만 자고 온다는 것이 이틀 사흘하다가 내리 한 달을 머물렀다. 내가 딸 자식 한 번 정말 잘 두었구나. 이렇게 잘할 줄 알았으면 진작 딸네 집에 오는 건데. 마음 같아서는 더울에 묵고 싶었지만 아무리 자식이라도 출가 외인인데 2달이고 3달이고 머물 수는 없었다. 그래서 더 묵고 가라고 붙잡는 걸 뿌리치고 막 맏딸네 집을 나서려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둘째 딸이 나타났다. 와서는 이번에는 자기네 집에 가자고 졸랐다. 아버지, 둘째 딸은 자식도 아니랍니까? 이번에는 우리 집으로 가세요. 이러는데 안 갈 재주가 있나. 따라갔다. 가보니 둘째 딸도 맏딸 하는 것하고 한치도 다르지 않게 잘해주었다. 진수성찬이 끼니마다 나오고 좋은 옷이 사흘도리로 나왔다. 게다가 딸과 사위가 번갈아 드나들며 노인을 나라님처럼 극진하게 대접했다. 그래서 노인은 둘째 내에서 또 한 달을 묵었다. 그러고 나서 떠나려고 하니 이번에는 막내딸이 문간에서 붙잡았다. 저희끼리 기별을 다 해놨던 모양이다. 아버지, 언니들 집에만 있다가 그냥 가시렵니까? 섭섭합니다. 우리 집에도 한번 들르셔야지요. 졸라대니 안 갈 수가 없었다. 따라갔다. 막내딸도 언니들과 똑같이 잘했다. 마치 입안에 든 혀 같았다. 노인이 거기서 또 한 달을 묵고 이제는 정말 집에 가봐야 하겠다고 나서는데 맏딸이 또 찾아와서 자기네 집에 가자고 했다. 아버지, 양아들한테 가시면 어디 이만큼 편할 것 같으세요? 거기 가서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우리 집으로 가세요. 우리 집에 계시다가 심심하시면 둘째네 가시고 또 막내네 가시고 이렇게 다니시면 얼마나 좋아요. 노인이 들어보니까 귀가 솔깃했다. 아들네 집에 가야 그 내외 일하는데 멀쩡한 몸으로 구경만 할 수도 없고 하다못해 쇠죽을 끓이든지
마당을 쓸든지 해야 할 텐데 그보다는 딸네 집에 돌아다니면서 잘 얻어먹는 데다가 일도 안 하고 편히 쉬니까 좋았다. 그래서 또 맏딸을 따라갔다. 맏딸네 집에서 한 달 묵고 나니 둘째 딸이 또 와서 모셔갔다. 그 집에서 한 달 묵고 나니 막내가 와서 또 모셔갔다. 이렇게 해서 노인은 딸네 집을 번갈아 돌아다니며 지내게 됐다. 딸들이 다 잘해주니까 몸과 마음이 편하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얼추 1년이 지났다. 그러자 양아들 둔 것이 자꾸 뉘우쳐지고 생각할수록 후회가 되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양아들을 들이지 말걸. 내가 낳은 자식이 옳은 자식이지. 그까지 피도 안 섞인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 딸 자식들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자식들한테 논마직이라도 떼줘야 할 텐데 그놈의 양아들이 자꾸만 거치적거리네. 생각 끝에 양아들을 찾아간 노인은 무섭게 인상을 쓰면서 입에서 독을 내뿜었다. 내가 잠깐 잘못 생각해서 너를 우리 집에 들였는데 나는 아무래도 딸 자식한테 몸을 의탁해야겠으니 너와는 그만 인연을 끊어야겠다. 오늘로 너희 내외는 우리 집에서 나가주어야 하겠다. 세상에 이렇게 경우 없고 야박한 말이 어디에 또 있을까? 수십 년간 공짜로 머슴살이를 한 것이 되니 양아들이 듣기에는 얼마나 야속했을까? 그런데도 양아들 내외는 섭섭한 기색조차 안 했다. 아버지 재산이니 아버지 뜻대로 하셔야죠. 뜻이 정 그러시다면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녔던 소자를 그동안 이만큼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십 년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돈 한 푼 안 주고 내쫓았으니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짓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들 내외는 아무런 불평 없이 달랑 이불보따리 하나를 싸질머지고는 어디로 간다는 작정도 없이 그냥 정처 없이 정든 집을 떠났다. 노인은 그제야 옳다구나 하고 집문서 논문서 할 것 없이 재산을 있는 대로 뚝딱 갈라서 세 딸한테 골고루 나눠줬다. 그러고 나니까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맏딸의 친정아버지 대하는 품이 하루아침에 싹 달라졌다. 전에는 임금 대접하듯이 극진했는데 이건 종일 있어도 내외간의 얼굴 한 번 들이미는 일이 없었다. 진수성찬도 싹 사라지고 끼니 때가 되면 나물죽에 간장 한 종지를 주는데 그것도 날이 갈수록 양이 적어졌다. 이렇게 얻어먹다가는 굶어 죽겠다 싶어서 둘째네 집에 갔다. 둘째도 똑같았다. 전에는 사흘이 멀다고 새 옷을 지어주더니 이번에는 옷이 헤어져 너덜너덜해져도 겉들 떠보지도 않았다. 막내네 집에 가도 마찬가지였다. 친정아버지를 대하는 건지 이웃집 똥개를 대하는 건지 구별이 안 되었다. 이런 편이 있나? 뒤늦게 뉘우쳐봤자 소용도 없었다. 노인은 역정도 나고 그만 서글프기도 해서 헤이, 까짓것 내가 빌어먹는 한이 있어도 너희한테 얻어먹지는 않겠다. 하고서는 그냥 집을 나왔다. 재산 있는 것 뚝딱 떼서 몽땅 다 나눠줬으니 남은 게 하나도 없었다. 졸지에 집도 절도 없는 비렁뱅이 신세가 됐다.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빌어먹었다. 그렇게 한 1년 거짓골을 하고 노인은 천지사방을 흘러 다녔다. 하루는 어느 곳을 지나다 보니 웬 안악이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길래 마침 목이 타는 참이라 물 한 바가지를 청했다. 물 한 바가지를 그 자리에서 다 마시고 빈 바가지를 돌려주는데 그 안악이 자기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아이고, 아버님이 여기에 웬일이세요? 하고 울음 반 기쁨 반으로 아는 척을 했다. 자세히 보니까 1년 전에 쫓아낸 며느리였다. 반갑기는커녕 도대체 죄스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냥 멈칫멈칫 내빼는데 며느리가 뒤따라오면서 자기네 집으로 가자고 자꾸 권했다. 도망치다가 가만 생각하니 밥 한 술 얻어먹는 데는 비렁뱅이 처지에 모르는 집보다는 차라리 나을 것도 같았다.
안면을 몰수하고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갔는데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로 며느리가 들어갔다. 모두가 다 자기 탓이라 생각하니 노인은 무척 부끄러웠다. 어쨌거나 방에 들어가니 며느리가 이를 차려 큰절을 했다. 절을 받고 나서 둘러보니까 아랫목에 어린애가 하나 포대기에 쌓여 누워 있었다. 그 사이에 자식을 생산한 모양이다. 마음이 아파서 속으로 혀만 끌끌 차고 있는데 며느리가 술상을 깔끔하게 봐서 들어왔다. 아버님, 잠깐 이 술 한 잔 들고 계십시오. 곧 진지상바 올리겠습니다. 1년 동안 매일 보리밥 덩어리나 빌어먹던 속에 술이 몇 잔 들어가니 노인이 그만 깜빡 취했다. 취해서 픽 쓰러졌는데 하필이면 아랫목에 뉘어놓은 어린애를 깔고 쓰러졌다. 며느리가 저녁상을 차려서 방에 들어와 보니 시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었다. 그런데 아기를 밑에 깔고 있었다. 급하게 아기를 끄집어냈는데 숨을 쉬지 않았다. 며느리는 그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래도 아무 말 없이 아기를 안고 밖으로 나왔다. 안고 나오는데 마침 일 나갔던 남편이 들어왔다. 남편한테 죄다 이야기했다. 우물에 물 기르러 갔다가 거지꼴이 된 시아버지를 만난 일이며 집에 모셔다가 술 대접을 했더니 술에 취해 아기를 깔고 쓰러져서 아기가 죽은 것까지 다 이야기했다. 아이를 잃은 젊은 부부의 심정이 오죽할까. 그것도 양아들과 양며느리로 들어가 살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났는데 노인이 거지꼴이 돼서 온 것을 대접하노라고 했더니 아기까지 죽였으니 이쯤 되면 양아버지고 시아버지고 간에 원수같이 보일 것은 인지상정이었다. 그런데 이 내외는 무엇인가 달랐다. 한참을 서서 닭똥 같은 피눈물을 뚝뚝 흘리던 남편이 아내의 등을 감싸 안으며 물었다. 아버지는 깨어나셨어? 웬걸요? 아직 세상 모르고 주무시는걸요. 아버지가 이 일을 아시면 무척 상심하실 터이니 아버지 모르게 아이를 갖다 묻읍시다. 젊은 부부는 아기를 안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뒷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는 아기를 묻으려고 구덩이를 팠다. 구덩이를 파고서 아기를 막 묻으려고 하는데 아기가 꿈틀꿈틀하더니 응애. 하고 울었다. 숨이 막혀서 기절했다가 이제 막 깨어난 것이다. 놀라서 아기를 도로 꺼내서 안고 보니 아기 묻으려고 팠던 구덩이 속에서 무엇인가가 번쩍번쩍하고 빛이 났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금덩어리였다. 금덩어리가 하나둘도 아니고 아주 지천으로 깔려 있었다. 젊은 부부는 금덩어리를 죄다 파내어 짊어지고 내려와 팔아서는 큰 부자가 됐다. 물론 노인이 손자를 죽일 뻔한 사실은 비밀로 하고 평생 모시고 살았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서정오 선생이 글을 적고 이유정 화백이 사파를 그린 우리 옛이야기 100가지가 모본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대전시립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월간지 행복이 가득한 집에서 이화선 기자의 우리 술과 음식으로 차린 추석주안상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다음 블로그 새로움을 심는 이의 쇠죽 끓이기 2탄의 사진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서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준근, 그리고 김득신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또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1238F, 그리고 픽스타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